2월 4주차 부동산 뉴스 딜리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월 24일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정부가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 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고 했었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을 순차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광명 시흥 7만 호, 부산 대저 18,000호, 광주 산정에 13,000호 신도시 조성 계획을 2월 24일 발표했네요. 이 중 1차 발표 이외에 나머지 약 15만 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걸쳐 2분기 내에 추가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세 곳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 광명인데요. 발표된 지역은 예전부터 신도시 후보지로 늘 언급이 되어 왔던 곳인데 이번에 확정이 되었네요.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진해동, 금이동 일원으로 면적이 384만 평 7만 호급입니다. 이곳을 서남권 거점 도시로 개발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과 신도시 중 30%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교통대책도 신안산선과 GTX-B 노선과 연결하여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역 45분 등을 목표로 개선시킨다고 발표했네요. 정부 발표 내용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지만 저는 신도시 발표가 났을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서울과 접근성 그리고 그 규모입니다. 당연히 서울과 접근성이 좋으면 신도시로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신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신도시 안에서 자족 기능을 실현할 수 있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발표된 광명의 경우 서울 서남권이긴 하지만 서울과 인접해 있어 기대가 되는 곳이고 그 규모도 384만 평이면 분당 일산보다는 작지만 판교보다는 큰 규모라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 조성만 된다면 서남권에서도 성공한 신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점수가 50점대인 분들은 이곳을 눈여겨봐도 좋을 듯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의 74만 평 규모의 18,000호입니다. 이쪽은 부산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를 조성하고 서부산권 융복합산원 클러스터를 조성, 낙동강과 연계한 공원 녹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부산 대저지구는 부산보다 김해에 가깝네요. 이미 비슷한 개념의 신도시로 명지 신도시가 한창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도 핫한데 역시 부산권에서는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의 도심권의 가격이 좋습니다. 이 부산 대저지구가 전체 부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부산 지역은 그동안 급등한 부동산 자체 가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절을 받는 시기가 올 듯합니다. 다음은 광주 산정지구인데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51만 평 13,000호 조성 계획입니다. 광주에서도 핵심 지역은 교육과 주거의 질이 우수한 봉선동 지역이죠. 이 지구 발표로 광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고요. 광주 산정지구는 하남 일반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서 자리매김을 할 듯합니다. 이상이 이번 2월 24일 발표된 신규 택지네요. 서울 광명이 비교적 큰 규모로 서남권의 공급은 숨통이 트일 듯한데요. 지금 신규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해봐야 토지 보상 문제 등을 거쳐 빨라야 4, 5년 후 공급 물량이 나오니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얼마나 진정시킬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신도시가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높은 보상을 기대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이 원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라 좀 어렵고 오히려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에서 바로 벗어나 있는 진입로나 인근의 토지를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로서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광명을 예를 들면 광명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지역의 토지, 바밀 음식 문화 거리에서 진입하는 지역의 토지, 광명역 쪽에서 진입하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2월 24일 한국경제뉴스 제목은 서울 공공재개발 한남 1, 성북 1 등 28개 구역 최종 추천입니다. 24일 정비업계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총 28개 구역이 서울시에 최종 추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모신청 구역 47곳 중 6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네요.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성북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4곳으로 추천 후보지 수가 가장 많은데 성북구에서는 성북 1, 장이 8, 장이 9, 성북 4구역이, 영등포구에서는 신길 1, 신길 밤동산, 신길 16, 도림동 등이 후보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용산구에서는 한남 1구역 한 곳이 추천되었고 마포구에서는 아연 1, 대흥 5구역이, 성동구에서는 금호 23, 하왕십리 구역 등이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고 강동구에서는
천호 1, 고덕 2-1, 고덕 2-2 구역이 최종 심사를 받게 되었네요. 28개 구역은 다음 달 말 국토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정비업계에서는 해당 구역들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분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공사와 서울주택보증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하도록 한 정비사업 방식인데요.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지난달 기존 정비구역 8곳을 1차 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3월 중 2차로 신규 사업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라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인 공공재개발 지역 후보지 선정을 거의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공급 대책으로 사업이 부진했던 기존 재개발구역과 신규 재개발구역을 용적률 인센티브와 임대주택 기부 체납의 교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 1월에 1차 후보지로 8곳을 발표했습니다.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 용두 1-6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양평 14구역, 신문로 2-12구역, 강북 5구역. 이들은 기존 재개발 사업을 벌였던 지역이고 이번에는 신규로 28곳이 예상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개발지로 선정되면 좋은가 아닌가 논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낡은 빌라나 주택으로 있는 것보다는 좋은 호재입니다. 흑석 2구역은 반대한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이 지역은 자체 사업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라 그렇고 타 지역은 찬성하여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공공재개발은 2월 4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방안과는 다른 내용이므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2월 22일 국민일보 기사 제목은 빌라는 현금 청산, 아파트는 세금 폭탄, 극단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가 2월 4일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 매수자에게 공공중심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청산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주택을 매수했다가 추후 해당 주택이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면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면서 빌라 등의 매수세가 뚝 끊겼다는 기사입니다. 일각에서는 2월 4일 대책이 주택 거래를 끊어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숨은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빌라와 아파트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도록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언급을 했네요. 특히 2월 4일 대책에 의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개발 계획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수한 실수요자들인데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난 4일 매수한 주택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면 공시가격이 현 시세보다 낮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 가격만큼 청산되면 손해다라는 기사입니다. 빌라 매수세가 끊기면서 아파트 수요로 몰리는 분위기지만 아파트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9억 초과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고 무주택자도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세값만 상승하여 어느 층도 현 시점에서는 매수가 힘든 상황이라는 내용이네요. 지금의 상황을 잘 표현한 기사입니다. 현재 발표되는 통계에서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2월 4일 공공주도 대상지들로 확정이 된다면 규제 완화나 일정 부분 혜택은 있으나 공공에 주택 등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을 때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없는 공공주도 사업이 이익인 것인지 손해인 것인지 헷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뉴스 딜리버리 두 번째 기사에서 언급한 공공재개발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신규 투자자들은 대상지가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2월 4일 이후 매수는 청산이 되니 당연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겠죠.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도 아파트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 거의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보유세와 종부세 세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만일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으로 출렁거리기라도 한다면 높은 금액의 대출을 일으켜 투자에 나섰던 분들이 여러 문제점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여지껏 상대적 박탈감 속에 있었는데 대출마저 시원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까지 오르니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만 올려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으로 몰려 어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도 만족을 못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전방위 모든 부분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제가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년간은 정부의 규제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까요? 이렇게 시장 판단이 애매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원칙이라 함은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낮은가 비싼가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싼 편입니다. 분양 등을 제외한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 목적의 매수는 지금 조금 관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2월 22일 뉴스원 기사. 제목은 경기서도 씨마른 6억 미만 아파트, 서민 내 집 마련 갈수록 험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 중저가 아파트가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도에서도 6억 원 미만 아파트 비중은 최근 3년 93%에서 7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중저가 아파트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험난해질 전망이라고 했네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하남시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17년 12월 4억 2,250만 원에서 올해 1월 7억 6천만 원으로 광명시도 지난해 중위 매매 가격 6억 원을 돌파했다. 위례신도시가 들어선 성남시 중원구 중위 매매 가격은 2017년 3월 3억 6,750만 원에서 올 1월 10억 8,500만 원으로 무려 195%나 폭등했고, 이런 배경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9억 원에 육박하고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서울 밖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어났고, GTX 즉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은 이를 더 가속화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저번 주 광명과 고양 지축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광명역에 있는 자이 아파트가 14억 원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양가가 5, 6억 원 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우 오른 가격입니다. 분양가가 5억 원대인 지축역 센트럴 프로지오가 호가로 12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온 것을 보고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경기도 가격이 이렇게 좋은 것은 서울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투자 1순위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네이버 등 좋은 기업들이 위치하면서도 택지 개발한 경기도 지역들은 예전처럼 꼭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런 곳들은 부동산 가격 조절이 와도 버티는 힘이 좋을 겁니다. 다른 생각은 경기도권에서 가격이 높은 것은 신축 아파트라는 점. 이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분양을 받거나 규제가 없던 시절 피를 주고 사는 방법뿐이 없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경기도권에서 신축 인근에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10년에서 15년차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다면 이는 2기, 3기 신도시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노도가 있는 1기 신도시, 그중 분당이나 평촌, 중동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2월 넷째 주 부동산 뉴스 딜리버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뉴스로 찾아뵐게요. 구독 꼭 잊지 마세요.